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오늘은 이제 부르고뉴 메인 지역인 꼬트 도르 중에서도 꼬트 드니, 거기서도 이제 가장 북쪽인 막사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디종 바로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밭은 레드와인이 약 한 184헥타에서 재배되고 화이트 와인은 41.8헥타, 그리고 로제가 17.01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포도밭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언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통 해발 고도는 막사네가 255m에서 390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밭은 동남쪽 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막사네 같은 경우에는 꼬트드니에서도 레드, 화이트, 로제 세 가지 와인들이 모두 생산되는 지역이죠. 유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사네는 보통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벌 샹베르땡하고 상당히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두툼하고 굉장히 미티하면서도 긴 피니쉬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보통 이제 숙성 같은 경우에는 와인 생산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숙성이 가능하고, 장기 숙성하는 와인들은 20년 이상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 마리아주는 육류하고는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나 화이트 플라워가 돋보이는 와인들이 만들고, 묵직하고 헤비하고 오일리하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고 프레시한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 이 작가님 디종, 바로 막사네 위에가 디종이잖아요. 디종이 뭐가 유명해요? 머스타드. 그렇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치킨 요리에다가 머스타드하고 막사네 화이트하고 먹으면 끝내주죠. 그리고 이제 숙성은 보통 5년 안에 마셔야 되는 와인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로제도 생산하는 스타일이 생산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들어요. 이제 프레시하면서도 과일 캐릭터가 돋보이고,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좋은 와인들은 최소 5, 6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 20년 이상도 숙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막사네의 탑 생산자는 실방 파띠아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의 생산자예요. 99년도에 이제 1헥타르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5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포도밭도 비뇨디나미로 관리를 하고, 레드, 로제 굉장히 수준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고, 특이하게 이제 알리고 때도 아주 좋은 와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조세포띠.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블 샹베르땡의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은 막사네만 하더라도 한 7가지 와인들을 생산해요. 다 장기 숙성형.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노 클레어라고 해서 클래식하면서도 적절하게 현대 기술을 도입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 막사네의 왕이야. 그 막사네 하면 브루노 클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1979년도에 막사네부터 해서 첫 빈치를 생산을 했는데, 이제 막사네 근거를 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본노만에, 주브레, 샹볼 전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했고, 유기농으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루노 클레어를 설명하면서 빠져서는 안 될 게 와인 메이커 필립 브루노시인데, 이분이 브루노 클레어하고는 배트맨과 로빈의 사이, 그 정도로 이제 둘이 딱 붙어 다니는 친한 사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막간 질문 하나. 막사네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뭘까요? 막사네에 비싼 와인이 있었나요? 있죠. 하나 있어, 하나.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20배 정도 차이 나요. 20배. 20배? 네, 일반 막사네 지역 와인하고 현지가가 거의 20배 차이 나요. 막사네에서 생산되는 가장 고가의 와인은 막사네 클로드 로이 바이 비조. 그게 제일 비싼 막사네고요. 막사네에서 레지오날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도 무지하게 비싼 게 있어요. 2020년에 이 밭은 막사네로 편입이 돼. 레지오날급이었는데 빌라지로 이제 승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즉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레지오날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요? 비조죠, 비조. 그렇지. 부르고뉴 샤피트레. 예를 들어서 최근 출시된 게 이제 2018년인데, 부르고뉴 샤피트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지가가 한 1,300불 정도 하죠. 환율로 따지면 지금 뭐 세금 포함하고 한 150, 160 정도 한다는 거예요. 2019년에 비조가 당연히 또 부르고뉴 샤피트레를 이제 생산을 하고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일드가 얼마인 줄 알아? 상상도 못하겠는데. 9헥토리터. 와. 9. 그랑크루가 거의 40이잖아요. 디아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빈티지가 좀 관대했다 그러면 35, 30까지. 저 올해 정말 어려웠다 그러면 25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보통 루루아가 2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의 로마네 꽁띠가 일드가 22.5였어요. 그것도 엄청 적네. 자, 로마네 꽁띠 그랑크루잖아. 근데 이거는 레지오날이야. 근데 9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비조니까. 와, 맛있긴 하잖아. 그렇지.
엄청 맛있지. 너무 비싸지. 그리고 이제 막산에는 그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픽싱으로 넘어간다면 토질 자체가 철분이 보통 많은 이제 막산에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픽싱하고 막산하고 사실 두 개를 같이 놓고, 오늘 이제 블라인드 할 거지만은 거의 유사해요. 생산자의 성향에 따라서 와인이 달라져요. 보통 픽싱이 좀 더 거칠고 남성적이고 근육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해요. 여기 픽생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이제 350에서 380 좀 더 높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동쪽에서 동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이웨토 성분이 좀 많은 편이죠. 레드와인이 96.21헥타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중에 프리미크루가 17.34헥타고 총 끌리마가 6개 있습니다. 프리미크루는. 그랑크루는 없죠, 당연히 픽싱이. 그 다음에 와이드와인이 약 5.29헥타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중에 프리미크루가 0.8헥타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픽싱 하면 사실은 원탑 백도르웨라고 해서 이제 7대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 와인메이커 아밀리에가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본 로마네부터 해서 뭐 에세조, 클로드 부조 여러 가지 와인들을 만드는데 국내도 수입이 당연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픽상만 드시면 된다. 다른 와인 안 쳐다보셔도 된다. 왜냐면 다른 와인은 그냥 그런데 사실 픽싱은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픽싱에 또 꼽힐 만한 잘 만드는 집이 이제 메우카미제. 메우카미제는 이제 도매는 아니지만은 매종이지만은 수준급의 와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블라인드를 준비했는데 뭘까요? 색깔이 오른쪽을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인데, 오른쪽이 좀 더 밝고요, 브라이트하고, 왼쪽이 좀 더 진해요, 색깔 자체가. 두 개 다 영빈티지네요. 향 좋다. 굉장히 모던한데 줄기도 좀 쓰고, 성향이 완전 다르다. 하나는 줄기 느낌이 없고 완전 베리에 농축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강해요. 텍스처도 좋고 전체적인 이제 무게감과 파워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주황색이 1번에 비해서 2번은 확실히 구성감이 좋은데, 이거는 빈티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여리여리해, 하늘하늘하다, 더 피노스러운 빈티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건 2018년? 19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줄기 전혀 안 쓰고 이제 베리베리 하는 와인. 아주 좋은데? 바리감은 미디엄 플러스 정도 되지만은 상당히 집중도도 있고, 웬만한 듀블 향백단 못지않게 아주 좋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와인이고, 확실히 좀 터프한 스타일. 오크 느낌 많이 나고요. 뉴오크 성향도 많이 나고, 굉장히 진하게 농축된 느낌. 두 개 중에 맛이라고 하면 주황색 오픈해 주시죠. 브루노 클레어의 막상.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메우카미제 픽상. 두 개 다 국내 수입이 되고 있고요. 두 개 다 신세계에서 수입을 하는 와인이네요. 신세계가 굉장히 좋은 와인 수입 많이 해요. 수입하고 굉장히 착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델라모트 얼마나 싸게 파는데, 그 200ml 사이즈 저도 데일리로 자기 전에 한 병씩 가끔 먹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또 거기 관련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와인을 가지고 이윤을 남길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10만 원대 미만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한 10만 원 이하다? 무조건 머스트 트라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웬만한 듀브리만큼 만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샤를로팡보다 잘 만든 것 같은데? 역시 생산자 딸이 제가 말씀드려요. 킹 오브 더 막사네. 막사네의 굉장히 좋은 생산자예요. 근데 너무 진해. 역시 매혹감에서는 20년 지나야. 매혹감제는 최소 10년. 근데 이게 10년 지나면 완전 달라질 거야.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테스팅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 관점을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 마시기에도 나긋나긋하고 마시기가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브루노 클레어의 와인 중에서 클로생자 너무 좋아요. 와인 잘 만드는 집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근데 매혹감제는 무조건 10년. 크로파랑토 리시브로 20년. 이게 훨씬 맛있다. 어우, 그래, 와인 이렇게 만들어야 돼. 되게 좋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확인해봐야겠어요. 한 10만 원대일 거야. 맛있네요, 되게. 이런 거 와인앤모어에서 할인하면 많이 사세요. 매혹가미제가 한 10만 원 중반 될 거야. 나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아니 미안하지만은 나 이제 무조건 이거 먹을 것 같아. 그러면. 근데 빈티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 메이킹의 스타일도 있지만은 2017 빈티지가 다가가기 쉬운 빈티지. 내가 아까 딱 먹고 2017이라고 했어요. 딱 이지 투 드링크였거든. 근데 이건 딱 먹었을 때 확 알코올 치고 들어왔거든요. 무조건 2018이겠구나. 2019는 아니지만은 2019는 더 진하거든. 2018에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이건 2018, 2017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다- 제부르 싱글뱅도 기대돼. 죄부리에 또 따는 거야? 제작비 어떻게 해? 그냥 때려봐도 뭐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테스팅하는데 브로클레어 좋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짠, 짠, 자, 짠. 또 이상한 짤 만들려고 그러지. 오늘은 쥐브리 샹베르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쥐브리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사랑했던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품종들이 지브리 샹베르땡에 생산이 될까요? 그때 여기서 재미난 게 제가 본 골초 1위